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 재산 관리 주의할 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상담 들어온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맞벌이 부부이고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제가 버는 것은 생활비로 쓰고 본인이 버는 것은 전부 저축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서로 얼마 버는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신의 연봉도 공개 안 하고 생활비는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기분도 나쁘고 좀 찜찜합니다. 저는 남편의 경제권을 저한테 모두 맡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부부의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 부부들을 상대로 부부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부 소득을 모두 공개하고 부인이나 남편이 재산 관리하면서 생활비 저축을 하고 남편이나 부인에게 용돈을 주는 방법. 두 번째는 부부 소득을 일단 모두 공개하고 각자 생활비 통장에 이제 남편 얼마, 부부 얼마 해서 이건 생활비 통장으로 딱 쓰고 나머지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각자 그걸 저축을 하든지 부모님 용돈도 각자 알아서 따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방법. 세 번째는 부부 소득을 공개를 안 해요. 이거는 이제 막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액 전문직이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부부 소득을 공개를 안 하고 각자 생활비 통장에 일정 금액을 넣고 그 범위 안에서 생활비 쓰고 각자 돈은 각자 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목돈이 필요하면 각자 공평하게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 너도 반, 나도 반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3가지 방법으로 이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기반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면 살면서 다투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문제가 돈이에요. 생활비야 뻔하잖아요. 매달 들어가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려니 해요. 관리비, 카드값, 아이들 학원비, 부식비, 부모님 용돈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란 게 표시도 안 나면서 쓴 것도 없는데 항상 돈은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기거나 하면 목돈 들어갈 일이 생겨요. 그러면 부인이 남편한테 이제 돈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부인한테 돈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배우자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의 월급을 부인한테 맡기고 가정 경제권을 부인한테 다 준 경우는 남편이 이럽니다. 부인한테 아니 그동안 벌어다 준 너 다 어쨌어? 이럽니다. 그럼 부인은 울컥하죠? 아니 뭐야 얼마나 벌어다 줬다고 큰 소리야. 내가 그거 그 돈 떼어먹기라도 했냐? 내가 딴 살림이라도 차렸니? 겨우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고 무슨 큰 소리야?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혼소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혼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재산 분할입니다. 서로 돈 같은 거 빼돌려 놓고 숨겨놓고 그러거든요. 서로 숨겨놓은 재산이, 그러니까 은닉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찾느라고 상대방 계좌 다 조사해서 정보 공개하고 숨겨놓은 부동산이 있는지 행안부에 또 정보 공개 청구해서 조사하고 그럽니다. 또 재산 명시 신청하고 엄청 재산 찾느라고 시간 오래 걸리고 합니다. 때로는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미리 2, 3년 전부터 차곡차곡 치밀하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현금을 숨겨놓기도 합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부는 학원을 운영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학원비가 이렇게 현금으로 직접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이제 봉투에다 이렇게 애들 편에 요즘 다 계좌이체하지만 이렇게 봉투, 학원 봉투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다 모두 부인한테 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부인한테 내가 준 현금 엄청 많았는데 그거 내놔라. 그랬더니 부인이 뭔 소리야? 난 그런 거 없어. 받은 적 없어. 이렇게 이제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입증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은 그냥 다 고스란히 부인 몫이 됐죠. 예.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었냐면 이혼 소송하기 1년 전부터 이게 남편이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명의 부동산을 그 SPC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페이퍼 컴퍼니 같은 법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 법인 명의로 돌려놨더라고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혼 소송하면서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것도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사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그걸 찾아오기는 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것 때문에 따로 막 다투고 엄청 이제 힘이 들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돈 때문에들 많이 싸우시니까 그러면 부부재산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그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 사례처럼 생각을 했을 때 부부가 화목하게 잘 살면서 100년 하려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같이 벌어서 같이 저축해서 같이 알콩달콩 살면서 재산 불려가면서 잘 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이혼 소송하겠다고 하면 부부재산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이제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사례 그 방법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장단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부 소득이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부인이나 남편이 그 부부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게 보통은 그렇게 해요. 보통 이제 뭐 경제권 있는 부부가 해서 알토랑 같이 이제 재산 불려나가고 뭐 남편은 열심히 벌어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재산 관리하면서 생활비만 부인에게 줘서 생활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 부인이 재산 관리하면서 남편에게 용돈만 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무튼 한쪽이 부부 재산 전부를 관리하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크면 결혼도 시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뭐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이 장만한 집, 은행 예금, 뭐 연금, 퇴직금 이런 건 이제 합해서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부 소득이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각자 생활비만 내고 나머지 소득은 이제 각자 관리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들 벌어서 각자 명의로 부동산을 따로 장만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다들 이거는 내가 벌어서 내가 장만한 재산이니까 특유 재산이에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혼인 기간 그리고 그 이제 소득 그리고 기여도 이런 거 따져서 혼인 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문제가 안 되고. 세 번째 경우, 부부의 소득이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나 부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고 남편이나 부인이 따로 부동산을 어떻게 장만했는지도 모른다면 이혼 소송을 하면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할까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 시점, 부동산 매수 자금을 어떻게 형성을 했는지 출처 등을 따져서 부부 공동 재산으로 포함해서 재산 분할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부동산을 본인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았다면 그 매수 자금이 배우자의 돈이라는 걸 입증하면은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명의신탁이 되잖아요. 그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돈이 배우자의 돈이라는 걸 입증을 못하면 가져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렇게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해서 재산도 많았어요.
네, 이제 남편이 이제 결혼 생활 동안 부인한테 생활비만 주고 재산 관리는 전부 남편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부인한테 50억을 줄 테니 협의혼하자 그랬어요. 그만 살자.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라서 왜?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그만 살자 그래요. 그래서 부인이 왠지 느낌이 쎄하더래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나한테 이혼하자 그러지? 뭐지? 그래서 이제 해서 뒷조사를 좀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웬걸 다른 여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부인이 화가 났죠. 그래서 내가 이혼해줄 때는 하더라도 순순히 이혼은 못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협의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해서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을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세상에 남편의 재산이 400억이 넘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재산의 절반인 재산 분할로 받고 이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부 재산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부 재산 관리 어떤 방법으로 택하든 간에 부부가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서 관리 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어떤 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비공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는 부부간에 이렇게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안 되고 서로의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재산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